드디어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들부터 정리해볼게요. 하이브리드는 2분기에 나옵니다. 9인승은 진짜로 나왔네요. 고속도로 전용차로 탑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행사에 하이브리드는 없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는데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비 정보도 없는데 일단 목표는 한번 주유해서 1000km를 가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대략 카니발 가솔린 같은 차가 80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1000km 주행하려면 연비가 12에서 13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마도 이 정도 비슷하게 인증받을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인데 전기를 빼서 쓰는 V2L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전기차처럼 220V 코드를 꼽고 전기를 쓰는 거죠.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커피포트 같은 전기를 많이 먹는 것도 연결해 놓은 걸로 봐서는 용량이 꽤 커 보입니다. 그리고 주행에 관여하는 모터와 시동에 사용하는 모터가 별도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모터가 서로 힘을 보태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54kW급 모터지만 아마도 실제 체감 성능에서 꽤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요. 엔진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인데 이 차는 2.5 가솔린으로 더 커졌죠. 합산 출력도 카니발은 245마력인데 팰리세이드는 334마력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의 느낌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성능 차이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시승 행사에서 시승기 촬영해서 전해드릴게요. 이거 처음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던 포인트죠. 팰리세이드가 9인승으로 나오는데 고속도로 전용차로도 들어간다. 이거 실제로 됐습니다. 9인승 시트 이렇게 생겼고요. 180이 넘는 제가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카니발 9인승은 시트 배치가 2, 2, 2, 3 이렇게 4열로 되어 있는데 4열에는 거의 사람이 앉기 불가능한 좌석이었죠. 팰리세이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좌석은 3열인데 333 구조로 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열이 3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된 건데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던 방식이기는 해요. 한 20년 전에 나왔던 카니발2 같은 시절에 9인승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당시 1열 가운데는 2점식 벨트, 그러니까 허리만 매는 안전벨트였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팰리세이드에서 다시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해결책도 내놨습니다. 중앙좌석의 전방 에어백은 조수석의 것을 크게 늘려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점식 안전벨트는 3점으로 바꿨는데 시트의 어깨에 이 포인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시트를 접으면 벨트가 안 보이다가 시트를 들어올리면 나오는 거죠. 대신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체구가 작은 여성분이 앉으면 이렇게 되는데 좀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182cm, 90kg의 성인 남성이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답답해 보이죠? 뿐만 아니라 무릎을 세워서 앉아야 하는데 이게 운전대에 닿아요. 옆으로 툭툭 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운전대보다 더 걱정되는 건 발이 옆으로 넘어가서 실수로 페달을 밟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옛날 카니발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팰리세이드에서는 발을 놓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270 사이즈의 신발이 꼭 맞게 들어가니까 발이 더 큰 사람들은 중앙에 앉기 힘들겠네요. 그래도 이 자리 덕분에 이 차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갑니다. 9인승에 6명이 탑승했을 경우에 말이죠. 시트는 7인승 모델과 9인승 모델로 나왔는데 7인승은 2, 2, 3의 구조로 2열이 좌우가 분리된 캡틴 시트를 사용합니다. 3열은 3명이 타는 형태 똑같고요. 트렁크에서 이렇게 버튼으로 한 번에 접고 펼 수 있는데요. 2열까지 함께 움직이네요. 어떠세요? 팰리세이드의 9인승 모델 은근 솔깃하죠? 사업자가 있으면 부가세 혜택도 있고요. 그동안 카니발하고 스타리아에서만 받았던 혜택을 SUV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3열 시트까지 앉아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재원표 먼저 보시죠. 길이는 5m 6cm, 폭은 2m에서 2cm가 빠집니다. 넓어요. 높이는 1.76m인데 성인 남성 키 정도입니다.
카니발과 비교하자면 길이는 조금 짧고 폭은 비슷하고 높이는 더 높아요. 그런데 휠 베이스는 더 짧은 2970이에요. 카니발은 3090인데 말이죠. 아마도 유턴을 좀 더 잘하겠죠? 281마력의 2.5 터보 가솔린 모델과 334마력의 2.5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는데 디젤은 아예 없습니다. 주유구를 열어봐도 디젤을 만들 생각조차 없었던 게 보입니다. 요소수 구멍 나는 자리도 아예 없거든요. 파워트레인은 일주일 뒤에 시승할 예정이니까 그때 전해드리고요. 일단 시트에 앉아보겠습니다. 1열 운전석은 매우 안락한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시트가 아래로 내려가고 대시보드가 좀 높아서 뭔가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할까? 운전자가 차에 쑥 들어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손에 닿는 자재가 고급스러워요. 마치 나무처럼 생긴 콘솔 박스 마감재는 사실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가죽도 고르게 많이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실내 디자이너는 캘리그래피 모델은 럭셔리한 서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기본 트림은 자연스러움을 컨셉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콘솔 박스는 이렇게 열리고요. 이건 7인승 모델인데 9인승 모델은 또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중앙 시트에 등판에 수납 공간이 있는 거예요. 2열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9인승은 그냥 평범한 벤치 시트죠. 7인승은 캡틴 시트 암레스트에 일종의 리모컨 같은 것도 넣었습니다. 2열도 앞뒤로 조절이 되고요. 등판은 전동으로, 하판은 수동으로 움직이는데 3열에 들어가려고 누르면 둘이 연동돼서 작동합니다. 자, 포인트인 3열, 제가 들어가서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근히 괜찮죠? 더 좋은 건 3열 시트가 전동으로 움직여요. 하판도 앞뒤로 꽤 많이 움직이고 등판의 리클라이닝도 전동으로 되는데 나름 움직여서 조절하니까 제가 타도 그리 불편한 공간은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EV9, 아이오닉9, 포드의 익스플로러, 큰 SUV들을 모두 3열에 앉아봤었는데 지금 봐서는 팰리세이드의 3열이 매우 안락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저처럼 체구가 커도 나름 괜찮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3열을 그리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면 유출된 내용하고 동일하죠. 팰리세이드의 특징이던 주간주행 등을 5개로 더 크게 확대했고요. 가로형 그릴도 배치했고 중간에 라이트를 넣었습니다. 범퍼에는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플랩이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사실 기존의 팰리세이드와 많이 닮았죠. 이 차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뒷모습을 가졌고요. 좀 더 혁신적인 앞모습을 가졌습니다. 뭔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디자인에서 특징은 D필러인데 루프렉에서부터 이어지는 은색을 사용했습니다. 엄청나게 길어 보일 수 있는 차체를 조금 더 날렵하게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팰리세이드 출시 현장에서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가격도 공개했는데 가솔린은 4,383만원에서 5,706만원까지고요. 하이브리드는 4,982만원부터 6,326만원입니다. 사실 팰리세이드는 가성비가 뛰어난 넓은 SUV였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수입 SUV들에게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자,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다음번에는 팰리세이드의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